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거 뭐 해양 사건인데 말이죠. 네.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하이 셀비지에만 의존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신상철 전 위원께서는 상하이 셀비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계시죠? 아니요, 사실 그런 셀비지 쪽에는 우리나라도 캐리어가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 우리나라 조선강국 아닙니까? 예. 해난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또 캐리어가 상당히 많은 회사가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셀비지 회사를 굳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아무래도 그거는 정부의 입김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어떤 보안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계약이 맺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해 6월에 사실 인양을 시도했었어요. 해상 크레인과 부력제를 사용한 방식이었는데 네. 그 당시 전문가들은 이래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라고 우려했었는데 말이죠. 그때 그런 식으로 인양하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님과도 여러 차례 이제 만남도 갖고 이해가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한 인양 전문가들이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당장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물속에서 선박이 가라앉으면 배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물속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선체를 옆으로 누워있는 선체를 바르게 세우는 작업은 결코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기본적으로 선박이라는 것은 물건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럼 선박 안은 상당히 보이드 스페이드, 즉 이렇게 공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체 안에 소위 말하는 에어백 같은 그런 부력을 가진 물체를 넣는다면 그 자체가 부력제가 되는 거지만 에어백을 넣어서 에어를 주입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풍선처럼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체 안에 그러한 것을 넣고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은 그만큼 안에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누워있던 선체를 옆으로 바로 세우고 그다음 수중 내에서 적당한 높이까지 띄워 올리는 거는 부력을 주고 해상에서 크레인의 힘을, 요즘 해상 크레인이 얼마나 큰 게 많습니까? 그죠? 몇천 톤씩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대, 세 대 이렇게 양쪽에서 해서 들어 올리면은 물 속에서 적당한 수심까지 올리는 거는 큰 무게가 들지 않는단 말이죠. 물 바깥으로 올리는 데는 힘이 많이 들지만 물 속에서 올리는 힘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가능할 만큼은 부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플로팅 도크라고 하는 말하자면 디귿자로 되어 있는 그런 도크가 있어요. 요철이죠, 말하자면. 그럼 그 안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게 가라앉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배 밑으로 쭉 들어가서 접시가 이렇게 뜨듯이 얹은 상태에서 물을 빼게 되면은 수면으로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수중에 있는 물체를 위로 올리는 거는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모든 해운과 관련된 데서 쓰는 그런 방법들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그대로 올라오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수색을 위해서 선체를 잘라낸다 그러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어떻게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물속에서부터 바로 세워서 쭉 올라왔다 그러면 올라온 대로 그대로 두고 그대로 수색하고 그대로 두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눕혀서 올려가지고 안에 있는 선실을 수색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잘라서 옆으로 놓겠다? 결국은 선체를 해체를 하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은 미수습 시신을 수색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떻든 선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얼마든지 수색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은 옆으로 계단이 있던 것이 옆으로 누웠기 때문에 접근이 힘들다? 그러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고에 대한 원인과 그것을 밝기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외력을 두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절단은 한다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악의성이 있으면은 증거인멸로 봐도 되겠군요. 지금 보니까 구멍을 여러 군데를 뚫었더라고요.
도대체 그 구멍의 역할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구멍을 왜 뚫었을까요? 예를 들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까지 수습한 시신 한 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구멍을 뚫으면 유실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죠. 예. 조류가 유속이 빠르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미수습된 시신이 9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다 찾지 못한다고 하면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그리 유실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그렇잖아요. 예. 네, 그걸 왜 구멍을 그렇게 뚫어요? 그리고 그 구멍의 역할이 도대체 뭐길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예. 신 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지금 말씀이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난해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의지만 있었으면은 인양이 조기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불과 몇 개월 내에 원형 그대로 배를 바로 세운 채로 플로팅 도크에 실어서 수면 위로 띄우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예. 지금도 살베지하고도 900억 가까운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만큼의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원형 그대로 올리는 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을 어렵게 했다 이 말씀인데 3년씩 갈 일도 아니고요. 불과 몇 개월 이내에 인양이 가능한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 인양 관련 업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다 갖고 있다. 그럼요. 그러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우리 신상철 전 위원님만 못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방식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괜히 이것저것 쑤셔보고 그랬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한 방식으로 빨리 인양을 해서 그다음에 원형 그대로 배를 바로 세워서 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기술은 있는 거거든요. 예. 있는 기술인데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한테 그러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결과죠. 예. 결국은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네. 지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박근혜가 이제 파면당하고 5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불과 2주 만에 인양에 사실상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양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빨리 급하게 하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 세월호 선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라내고 증거로서의 가치를 없애고 결국은 고철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도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이 후보 저 후보 다 약속하고 있는 마당에 이 선체를 그대로 두면은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을 옥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라 보시는 거군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이 선체에 대한 보존과 그다음에 이 선체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이것을 객관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선체에 나타난 데미지라든지 이것을 조사할 조사위원이 위촉이 다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족이든 아니면은 단체든 또는 그 세월호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조사위원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물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을 그럼 지금 이것이 이송이 되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누가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 이송되는 장소 또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곳이냐면 그렇지도 않을 거고요. 그 완벽한 보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들만의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수면 위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는 공적인 조사를 모두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신 수습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데에는 어떻게든 빨리 지금 돌아가신 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앞에다가 세워둬야 이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뒤로 밀어놔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이에 대한 대응의 원칙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야당에서는 손대지 말라고 해양수산부 당신들이 가해자고
사태를 수습하지 않은 범죄 혐의가 있는 만큼 진상규명에서 빠져라. 이렇게 압박을 해야 마땅하겠네요. 당연하죠. 그게 야당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뭐 대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신경줄 놓고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 인양하기로 마음먹은 집단들은, 이 가해자들은, 범인들은 대선 국면, 혼란스러운 국면에 서둘러 세월호 진상규명을 은폐함으로써 다음 정부에서도 별탈 없이 되도록 하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선체를 잘라내겠다고 이야기하는 의도 자체가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우리 신상철 전 의원님 모신 마당에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온갖 그 설들이 난무합니다. 워낙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또 진상규명에 방해를 놓다 보니까 고의 침몰설 이게 아주 상당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동안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김용임 교수님께서 저한테 여쭤봤을 때도 제가 조금은 조심스럽다고 오프 더 레코드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앵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충돌의 한 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일단 그분들께서 또 이 사고의 원인을 파고든 그 노력도 상당히 지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분만큼 제가 들여다보는 시간만큼을 투입을 하거나 노력을 한 것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뭐 올라오는 마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충돌이 존재하려 그러면은 이 선체는 상당한 데미지가 있어야만 돼요. 그 데미지가 확인이 되기 전에 어떤 선박과 선박 간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예. 선박이 스틸,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물체라고들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박은 사실은 굉장히 약한 물체예요. 예. 이 선박을 우리가 길이를 쫙 줄여서 자동차만한 사이즈로 줄인다면 자동차라는 물건은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선박을 자동차 사이즈로 줄이면 외판은 거의 알루미늄 포일에 가까울 겁니다. 그 정도 구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박은 최소한의 물량을 들여서 이제 무게도 줘서 물 위에 떠 있게만 하면은 되는 게 선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박과 선박이 부딪히게 되면은 바로 퉁 튕겨 나가면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일단은 모든 충격을 흡수할 만큼 찌그러져요. 예. 그래서 어떤 진행하던 방향이 확 틀어질 만큼의 변침을 야기시킬 만큼의 충동이 발생하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만한 큰 데미지가 양쪽 간에 발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데미지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동의하지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선박 대 선박의 충돌, 그러니까 잠수함과의 충돌. 이거는 어떤 형태의 충돌이든 어렵다. 어떠한 형태의 충돌이든 충돌이 있으려 그러면은 상대성을 있기 때문에 그만한 손상, 데미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는 상당한 급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터디를 한 경향도 있는데 급변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 한 바퀴 쓰러지지 않고 돌아가려 그러면 일정한 터닝 서클,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전거가 쓰러질 경우에는 터닝 서클이 작아지는 거죠. 자전거가 자빠졌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로 선박이 기울어지고 쓰러지는 마당이라면은 옆면으로 미끄러지면서 변침 각도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선 상태에서는 돌아가는 데는 바닷물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도 있고 돌아가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느 정도의 터닝 서클이 필요하다면 배가 옆으로 확 기울어진 마당이면은 옆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터닝 서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점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선박은 자동차는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급변침을 하면 뒤집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선박은 아무리 최대의 속도로 가다가 최대의 변침을 해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뒤집어졌냐는 거죠. 그죠? 왜 뒤집어졌느냐 그러면 뒤집어지는 컨디션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과실이든 실수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안정성을 굉장히 낮춰놓으면은 그러한 것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가만히 서 있는 배도
배 밑에 있는 그 발라스트 워터의 창을 비워버리고 위에 무거운 걸 실으면 어떻게 돼요? 오뚜기가 그냥 거꾸로 뒤집어지잖아요. 물 위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쓰러지지 않다가 약간만 기울어지기 시작해도 확 쓰러질 수 있도록까지 컨디션을 만들어버리면 쉽게 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선체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뭡니까? 특히 화물 같은 경우는 선창 위에 컨테이너 박스, 그다음에 선창 내에는 자동차들, 그죠?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화물이 어느 정도 기울어졌을 때는 한쪽으로 미끄러지거나 쏠리게 된다면 유체 위에 떠 있는 선박에서 화물의 이동이라는 것은 그 무게의 2배의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무게가 왼쪽으로 가버리면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쏠림 현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더 쏟아지고 창 내에서는 자동차들이 한 곳으로 쏟아지게 되면 결국 안정성이 저해된 상태로 계속 한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선박은 복원을 해야 돼요. 흔들리더라도 다시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옆으로 쏠림 현상이고 그것을 유발시키는 것이 대각도 변침일 수 있다면 대각도 변침을 했을 때에 이것이 넘어져서 배가 결국은 가라앉는 컨디션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것이 실수라고 한다면 과실이 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고의 침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구조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과연 우리가 인명 구조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국민도 그것을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었죠, 한마디로.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뭐 선장만 구조하고 또 선장을 데리고 어디 가서 재우고 심지어 해군 참모총장이 이러한 해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통영함을 만들어서 그 배가 이제 바로 진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입을 명령을 했는데 못 가도록 막고 또 한 번 오다를 내렸는데도 또 막는 현상. 이후에 그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무슨 방산 비리 형태로 해서 구속됐죠. 결국 또 무죄로 또 풀려났어요. 그러한 여러 정황들이 그리고 이제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정보기관이 인볼브됐던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의해서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남는 거는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고 보면 고의 침몰설이 무게감에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가설로는 고의 침몰설이 온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재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남아있는 거죠. 고의 침몰설이면은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의로 구조를 안 한 것까지 겹치면은 이건 박근혜가 생명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만큼의 피해가 발생을 한 것을 고의적으로 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어느 정도 큰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방치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의 큰 사고 수준이 해난 사고라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사실 아무도 전원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달려가 버린 거죠. 우리가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다음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도 선체 일부가 물 위에 남아있는 상황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천안함 경우에도 함수가 이렇게 떠있을 경우가 있었고 세월호도 거꾸로 뒤집어져서 상당 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그거를 더 이상 물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잡는 행위를 왜 안 할까요? 그 점에서는 천안함도 똑같습니다. 세월호하고. 천안함 초기에 함수가 16시간 22분 동안 뒤집어져서 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국방부는 그거 사실을 국민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그 함수를 잡지도 않고요. 옆에 해경정이 지키도록만 해놓고 16시간 22분 뒤에 그 함수가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도록 방치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천안함을 못 찾고 있다고 거짓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찾았다고 발표를 하는데 실은 그 함수 안에서도 사망자 한 분이 발견이 됐거든요. 만약에 16시간 내에 우리가 천안함 함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동안에 탐색을 했더라면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이 공기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선박 일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동안은 선박 내부에 잔존 공기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당연히 사람은 그 안에서 공기가 있는 쪽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케 했던 거나 예. 세월호에서도 뒤집어졌을 때 왜 그것을 그 배를 잡는 노력을 안 하냐 이 말이죠.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 바지선 두 척만 옆에 가서 묶어만 놔도 더 이상 그 배가 더 가라앉지 않는다면 예. 선체 내에 적당한 부력, 즉 적당한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수색하기도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고 난 다음에 세상 상태가 안 좋고 바다 상태가 안 좋고 뭐 조류가 어떻고 해서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계속 반복적인 방송을 할 것이 아니라 예.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는 동안에 옆에서 가서 바지선들이 바짝 가서 예. 그 배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 타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더 거슬러 간다면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동력을 그 옆에 있었던 모든 선박, 그다음에 해경정까지 이 세월호 옆에 붙어서 엔진을 돌려보세요. 물 위에 떠 있는 물체가 한쪽에서 엔진을 돌리면 쭉쭉 밀려가지 별 수 있습니까? 예. 그 옆에 병풍도도 있고, 그죠? 얼마나 섬들이 있습니까? 섬 쪽으로 밀고만 가게 되면은 좌초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가다가 또 바위 덩어리 만나면 배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안 가라앉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고의 침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예. 고의로 구조 안 했고 고의로 침몰시켰고 고의로 인양 안 했다. 이런 쓰리고 이 쓰리고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도크가 있어요. 예. 요철이죠, 말하자면. 예. 그럼 그 안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게 가라앉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배 밑으로 쭉 들어가서 접시가 이렇게 뜨듯이 얹은 상태에서 물을 빼게 되면은 수면 위로 쭉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수중에 있는 물체를 위로 올리는 거는 뭐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모든 그저 해운과 관련된 데서 쓰는 그런 방법들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그대로 올라오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수색을 위해서 선체를 잘라낸다 그러죠. 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어떻게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예. 예. 물속에서부터 바로 세워서 쭉 올라왔다 그러면 올라온 대로 그대로 두고 그대로 수색하고 그대로 두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눕혀서 올려가지고 안에 있는 선실을 수색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잘라서 옆으로 놓겠다? 결국은 뭐 선체를 해체를 하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 거기에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은 미수습 시신을 수색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하지만 어떻든 선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얼마든지 수색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은 뭐 옆으로 계단이 있던 것이 옆으로 누웠기 때문에 접근이 힘들다? 그러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거 뭐 해양 사건인데 말이죠. 네.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하이 셀비지에만 의존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신상철 전 위원께서는 상하이 셀비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계시죠? 아니요, 사실 그런 셀비지 쪽에는 우리나라도 캐리어가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 우리나라 조선강국 아닙니까? 예. 해난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또 캐리어가 상당히 많은 회사가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셀비지 회사를 굳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아무래도 그거는 뭐 정부의 입김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어떤 보안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계약이 맺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6월에 사실 인양을 시도했었어요. 해상 크레인과 부력제를 사용한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 전문가들은 이래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라고 우려했었는데 말이죠. 그때 그런 식으로 인양하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님과도 여러 차례 이제 만남도 갖고 이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한 인양 전문가들이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당장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물속에서 선박이 가라앉으면 배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물속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선체를 옆으로 누워있는 선체를 바르게 세우는 작업은 결코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박이라는 것은 물건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예, 예. 그럼 선박 안은 상당히 보이드 스페이드, 즉 이렇게 공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선체 안에 소위 말하는 에어백 같은 그런 부력을 가진 물체를 넣는다면 그 자체가 부력제가 되는 거지만, 예. 에어백을 넣어서 에어를 주입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풍선처럼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선체 안에 그러한 것을 넣고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은 그만큼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예. 누워있던 선체를 옆으로 바로 세우고, 그 다음 수중 내에서 적당한 높이까지 띄어 올리는 거는 부력을 주고 해상에서 크레인의 힘을, 요즘 해상 크레인이 얼마나 큰 게 많습니까? 예, 예. 그죠? 뭐 몇천 톤씩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두 대, 세 대 이렇게 양쪽에서 해서 들어 올리면은 물 속에서 적당한 수심까지 올리는 거는 큰 무게가 들지 않는단 말이죠. 예. 물 바깥으로 올리는 데는 힘이 많이 들지만 물 속에서 올리는 힘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예. 그러고 이제 그만큼 가능할 만큼은 부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태에서 플로팅 도크라고 하는 말하자면 디귿자로 되어 있는 수면 위로 띄우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예. 뭐 지금도 뭐 살베지하고도 뭐 900억 가까운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만큼의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하. 원형 그대로 올리는 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을 어렵게 했다 이 말씀인데. 3년씩 갈 일도 아니고요. 불과 예. 몇 개월 이내에 인양이 가능한,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 인양 관련 업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업체들도 다 갖고 있다. 그럼요. 아, 그러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우리 신상철 전 위원님만 못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방식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괜히 이것저것 쑤셔보고 그랬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한 방식으로 빨리 인양을 해서 그다음에 원형 그대로 배를 바로 세워서 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기술은 있는 거거든요. 예. 있는 기술인데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한테 그러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결과죠. 예. 결국은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네. 지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박근혜가 이제 파면당하고 5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불과 2주 만에 인양에 사실상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고에 대한 원인과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외력을 두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뭐 절단은 한다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 예, 악의성이 있으면은 증거인멸로 봐도 되겠군요. 지금 보니까 구멍을 여러 군데를 뚫었더라고요. 예, 예. 도대체 그 구멍의 역할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구멍을 왜 뚫었을까요? 예를 들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까지 수습한 시신 한 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구멍을 뚫으면 유실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죠. 예, 예. 조류가 유속이 빠르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미수습된 시신이 9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다 찾지 못한다고 하면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그리 유실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그렇잖아요. 예. 네, 그걸 왜 구멍을 그렇게 뚫어요? 그리고 그 구멍의 역할이 도대체 뭐길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예. 신 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지금 말씀이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난해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의지만 있었으면은 인양이 조기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불과 몇 개월 내에 원형 그대로 배를 바로 세운 채로 플로팅 도크에 실어서